제목은 다양한 공감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 시작해 봅시다. 사람이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의 원리를 찾기 위한 시도는 1인칭 접근법과 3인칭 접근법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1인칭 접근법은 모의 실험으로 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모의 실험은 인식 주체, 내가 타자, 저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으로 자신을 투사한 뒤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심정일지 상상을 통해 추론하고 이 결과를 통해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이런 기분이 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타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인식 주체가 자신의 마음 안에 내성을 통해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3인칭 접근법은 인식 주체가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논리적 추론? 1인칭도 추론인데 일단 둘의 공통점은 추론인가 보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욕구, 믿음, 의도와 같은 신적 상태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형성하고 이 이론에 근거해서 인과적 추론으로 타인의 마음을 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행동이나 표정을 보이지 논리적으로 생각한대. 즉, 주어진 자극, 말과 행동들 간에는 객관적인 인과 법칙이 존재하는데 대개 4세가 되는 순간 이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타자의 반응이 일어난 이유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두 접근법은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나 본데? 공통점. 인식 주체는 타자의 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없으므로 인식 주체의 인식론적 과정을 거쳐 타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본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체크만 그냥 하시면 되지. 다음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이 두 입장 모두 논리적 허점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1인칭 접근법은 1인칭 접근법 무슨 색이었지? 파란색이었죠. 그걸 까먹고 있네. 아니. 1인칭 접근법은 3인칭 접근법과 달리 경험적 증거가 없다. 모의 실험을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모의 실험 하나? 이게 확인이 안 돼. 어떤 사람이 화가 나 있다라는 표정만 보아도 금방 알아차리듯이 인식 주체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은 반사적이면서 자동적인 경우가 많은데 정말 모의 실험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또한 타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미세한 차이를 알지 못해서 모의 시험은 부정확해진다는 견해가 있다. 정확히 몰라. 미세한 차이 몰라. 그런 동시에 어떻게 제가 진짜 모의 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돼. 다음으로 3인칭 접근법은 4세 이후라 그랬는데 아닌데 4세 이전에도 공감하는 애들 있는데 4세 이전의 아이는 타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하지만 2, 3세의 아동이 부모를 도와준 경우도 많다.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고통에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듯 마음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타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그 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두 접근법을 병행하여 상호 보완하는 통합적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 특성이 너무 달라. 그래서 1인칭 단점, 2인칭 단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볼까 했는데 얘네들이 애초에 너무 달라. 사과와 코끼리 정도.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1인칭 접근법은 모의 실험이라는 개인의 주관적 상상과 그 상상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1인칭 접근법은 상상이 강조되는 반면 3인칭 관찰법은 인과 법칙이라는 객관적 이론과 그 이론을 형성을 위한 경험의 양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상상을 해야 돼. 이걸 하려면. 또 이해를 하려면 양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가 읽었으니까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아니지. 서로 다른 이론의 특징, 1인칭, 3인칭 특징, 한계점을 서술한다. 괜찮아. 가는 상호 다른 이론을 상호 보완한 통합이론? 아니, 얘네 합칠 수 없다니까? 서로 다른 이론이 변천해온 과정 아니죠? 하나의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답은 2, 5 중에 하나였었겠네. 또 뒤로 넘어가서 나 보러 갈게요. 나의 첫 번째. 이게 뭔가 지문이 찜찜한데 1인칭, 3인칭 해놨는데 2인칭은 없나? 1인칭, 3인칭 한계에 대해 얘기했는데 보완점 없나? 이런 궁금증이 있지.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인식 주체의 인식 과정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 대상인 타자도 구성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그 주점이 바로 2인칭 접근법이다. 이에 따르면 타자의 마음에 접근하는 1차적 도구는 추론이 아니라 1인칭, 3인칭에서 얘기한 추론이 아니라 신체적인 지각 경험이다. 일단 보고 느껴봐야 돼. 봐야 돼. 인식 주체는 타자와 신체적 행위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의 의도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고 무엇을 통해서 신체적 행위, 신체적인 지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대의 의도를 경험할 수가 있고 나아가 주체와 타자의 상호 이해도 가능하다. 신체적인 지각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직접 경험하고 그래야 상호 이해 가능하다.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기가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면 엄마가 웃고 아기와 엄마는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같이 이해하는 데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식론적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지각하는 동시에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이해하는 과정만이 있어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1차적 상호 주관성 단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보면 표정만 봐도 알잖아. 이렇게.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 아니야. 그냥 눈에서 다 느껴지는 거지. 이렇게. 물론 그러면서 막 가슴이 같이 두근거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야 이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지. 그래서 잘생겨야 돼. 그래서 나는 긁었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이후 인식 주체는 타자가 처해 있는 맥락을 인식하는 2차적 상호 주관성 단계. 이거네. 이 지문 여기에 포인트는 2인칭 접근법은 1차적 상호 주관성 단계. 직접 보고서 바로 느끼는 거. 2차적 상호 주관성 단계. 얘는 뭔가 또 볼까? 이 단계의 인식 주체는 타자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자가 관찰하는 대상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타자의 시선에 놓인 사물의 의미와 용도를 인식하면서 타자와 외부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지. 타자와 외부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거. 엄마가 식탁이야. 식탁에 물이 엎질러져 있는데 엄마가 막 허둥지둥 막 옆에를 찾아보고 있어. 저거 행주 찾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행주 갖다 주는 거야. 그게 2차적 상호 작용인 거지. 어디 있냐. 이렇게 타자가 처해 있는 주변 상황과 환경과 상황까지 파악하는 것은 타자의 관점에서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거야. 이거 완전 공감한 거 아니야?
이를 통해 타자의 의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여러 타자의 행위가 비슷하더라도 맥락이 달라지면 인식 주체는 타자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까 식탁에서 엄마가 그럴 때는 행주 갖다 줘야 되겠구나. 아빠가 못질하려고 하는데 못만 이렇게 잡아놓고 망치는 저쪽에 있어. 그래서 망치 쳐다보고 있어, 아빠가. 그럼 가서 망치 갖다 드리면 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걷다 대놓고 엄마는 아까 행주가 필요했으니까 아빠한테도 행주 갖다 주면은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집안에 가구를 옮기고 있는 엄마를 아기가 도왔다면 아기는 엄마의 관점에서, 타자의 관점에서 집안의 가구가 갖는 용도와 의미를 이해하고 엄마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한 거다. 이때 아기와 엄마는 공통의 상황적 맥락을 공유한 거고, 이것을 통해 서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서로 공감할 수가 있다. 세 번째, 2차면 끝이냐? 아니죠. 3차적 상호 주관성 단계까지 이르면 타자의 미세한 마음의 차이까지 알 수 있다. 3단계까지 가야 미세한 것. 한 개인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타자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얘기를 하라고. 이제 2단계인 거지. 따라서 인식 주체는 언어적 대화를 통해 타자의 생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한 개인, 타자가 누려온 일종의 서사를 이해할 때 타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세한 영역까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래 말을 하라고 라고 하면 됐어 꺼져 짜증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공감하려고 시도하는구나 하고 말해줘. 싫으면 그냥 냅둬 하고. 타자의 서사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공감을 위한 배경 지식을 갖게 되고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분인지 알게 해주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엄마가 울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그 사정을 들어봐야 하고 이후 아동의 반응을 통해 엄마는 위로받을 수가 있다. 2인칭 접근법에서 설명하는 3단계는 아기가 성장하면서 차츰 습득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순간과 상황에서 인식 주체가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적 절차이기도 하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간다. 그렇잖아요? 다짜고짜 누가 슬퍼하는 표정을 봐야 우울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어쩌고 하다가 무슨 일이야 물어보는 거지. 다짜고짜 오늘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야? 이렇게 3단계부터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나만 가지고 살펴볼게요. 1의 2번. 새롭게 등장한 이론의 특징을 설명한다. 정답. 가에서는 1인칭, 3인칭 이야기했는데 이거의 한계에 대해서 2인칭 이야기해 줍니다. 정답은 2번. 2의 5번.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다른 입장 탈락. 다음 페이지. 2번부터 6번까지 문제 있는데요. 5번 보기만 하나 봐드리고 여러분들 시간 드릴 거예요. 5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 봅시다. 철학적인 상담은 상호성, 비지시성, 성찰성을 추구합니다. 상호성은 상담자가 자신의 식견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식견이라고 해놨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다. 비지시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심리를 그가 처한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다. 그러면 옆에다가 쫑쫑쫑쫑쫑 해놓고 2인칭의 2단계인데? 그쵸? 2인칭의 2단계지.
이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셋째, 성찰성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가 가진 다양한 관점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존의 관점 반성하고 새로운 관점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어머, 상호 대화한다고? 그러면 성찰성은 쫑쫑쫑 2인칭의 3단계였었겠네. 그쵸? 네. 5번.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서로의 관점을 공유합니다. 서로에게 투사합니다. 타자의 마음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여부와 관련한 1인칭 접근법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그렇지. 1인칭 접근법은 뭔데? 모의 실험하는 거고, 실험은 누구만 해? 나만 하는 거지. 쟤랑 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 서로 견해가 다르다. 맞죠? 상담자가 자신의 식견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배제했다.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겠다. 3인칭 접근법이 인식 주체의 논리적 추론으로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지 혼자 하는 것과 차별적이다. 그렇지. 여기에서의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하는 거고 3인칭 접근법은 인식 주체, 지 혼자서 하는 거니까. 3번.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 내세운 상담의 원리. 있는 그대로 상담하는 거, 이거 누구였었지? 있는 그대로 상담하는 것. 있는 그대로. 비지시성이었었네. 비지시성의 원리는 3인칭 접근법이 동일한 고통에 대한 개별적 반응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서 내담자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한다. 3인칭에 대한 비판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3인칭을 비판하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너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방법을 쓴다. 이거니까 3번 틀린 얘기지. 4번. 보기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대화를 통한 바탕으로 상담 방식을 내세운 것은 상호 대화합니다. 얘도 어떻게 상대방 상호 대화 타인의 서사를 이해함으로써 괜찮아. 왜? 대화라는 것 자체가 언어적인 거고 대화를 통해 말을 통해서 서사를 이해합니다. 4번 괜찮지. 이거는 뭐였어? 2인칭의 3단계였었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내세운 상담의 원리 역시 비지시성이네. 비지시성은 타자와 외부 세계가 어떻게 상용하는지 살펴보는 공감의 원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5번 괜찮죠? 답은 3. 2, 3, 4, 6번 세 문제 3분 드려볼게요. 시작!